지금부터 한국 ABC 협회 및 조선일보 고소 및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입니다. 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ABC 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조선일보의 경우 성실률이 55%에 불과합니다. 조선일보의 2019년 발행부수 116만 부라는 것은 사실 그 절반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 민영배, 안민석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강욱은 이러한 신문 유가부수 조작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조작 당사자들을 일벌백계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노웅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상 이 자리에 나오진 못했지만 함께 뜻을 해주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안민석 의원님, 최강욱 의원님이 고발에 함께 해주셨고 윤영찬 의원님은 이 기자회견에 뜻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민주사회의 사회적 공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언론에서 가장 폭넓게 적용됩니다. 청와대와 법무부까지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2020년 4월 채널 A에 대한 압수수색에 실패한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책임을 동반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취재와 사회 구성원 조직에 대한 폭넓은 비판은 언론이 누리고 있는 특별한 권리이지만 그것은 또한 언론이 어깨에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감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권리는 책임을 동반할 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언론은 정직해야 합니다.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덕목은 정직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보도를 믿을 수 없다면 그 언론은 더 이상 언론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1등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가 자사의 유가부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믿을 수 없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심지어 유가신문의 수량을 조사해 인증하는 한국 ABC 협회가 이 조작에 관여했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들을 아연 실색해 하고 있습니다. ABC 부수공사 조작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국민과 정부를 속인 사기라는 것입니다. 유가부수는 해당 신문의 영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민간과 정부기관의 광고비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지표입니다. 만약 신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유가부수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면 이것은 광고주와 정부 그리고 명백하게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형법 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004년 미국의 댈러스 모닝 뉴스는 독자 수 약 4만 명을 속여 발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광고주들에게 276억 원을 환불했습니다. 전체 부수의 1.5% 내지는 5%를 속인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유가부수를 2배 부풀린 조선일보는 얼마를 배상해야 하겠습니까? 또 조선일보는 조작된 부수공사 결과로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정부는 ABC협회의 인증부수를 믿고 신문유통사업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보조금법 위반입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광고주와 정부를 속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그리고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해당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속한 진상규명과 국가수사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ABC 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ABC 협회에 대한 개혁 과제들을 권고하고 6월 말까지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지국 유가부스 실증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ABC 협회와 조선일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 공동조사단에 공정위가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는 신속하게 그리고 불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32조에는 현장 조사 시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수사본부에 요청드립니다.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부 고발자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국의 유가부스 데이터 조작에 조선일보도 공모했다고 합니다. 이미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수사와 기소 그리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조선일보는 매년 수억 원의 신문유통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100만 부가 넘는 조작된 유가부스로 100억 원에 가까운 정부 광고비를 수령했습니다. 또 선량한 국민과 기업을 속여 매년 수천억의 광고비를 받았습니다. 부정과 불법으로 유가부스를 조작해 국민의 혈세와 재산을 편취한 조선일보의 보조금, 차액의 광고비는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조선일보와 한국 ABC협회를 고발합니다. 언론의 존립 기반은 거짓으로 부풀려진 유가부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부스를 속여 광고주와 정부로부터 부당한 광고비와 보조금을 받은 언론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언론 자유를 위해 거짓 언론을 고발합니다. 사기, 보조금법 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입니다. 우리는 이 고발이 새로운 신문 사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신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고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조선일보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16만 부라는 대한민국 최고 부수를 자랑하던 1등 신문이라는 조선일보기에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의해 조작 의혹이 제기된 조선일보를 피고발인으로 특정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발과 아울러 조선일보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과 광고비 차액은 반드시 부당이득으로 환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은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에게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특히 언론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특정 개별 언론사를 상대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동업자 정신을 통해 온 언론을 상대로 싸우는 것과 동일한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중 두 분이 이 문제를 정부에 고발했고 또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소통관 정문에 지금 와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론관에 들어오지 못해 부득이 소통관 정문에 계십니다. ABC협회 이성준 회장과 조작에 관여한 직원들을 고소한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고 소통관 정문에서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과 함께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소통관 1층 소통관 정문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나요? 혹시 네, 진행하시죠.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박용학 사무국장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유료부스 기성 언론 유료부스 조작 부풀리기 관련해서 실제 문제를 제기했던 우리 국장이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언론인 여러분들이 질의나 궁금한 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조선일보가 조작 2배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선일보 말고 다른 무슨 동아일보나 아니면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황이나 증거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실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동향이나 이런 거 보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조작이 됐다는 걸 알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문도 일정 부분은 부수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거는 다 일반적인 것 같고요. 또 저한테 이제 신문사 협력장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비율은 올라간 이제 부풀려진 비율은 다 회사마다 다르다. 근데 어느 회사는 특정 회사는 더 많이 받고 덜 받는 데가 있다. 근데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도 좀 올랐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으셨거든요. 신문업계 내부에서는 제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부풀려졌다는 거. 그럼 그 신문들을 전부 다 이제 고발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사실은 신문이 이제 제가 이제 ABC 옆에 30년을 근무하면서 신문들이 다 부수를 더 받기 위해 노력하는 거는 행위는 항상 있었거든요. 다만 문제는 우리 조직은 그런 것들을 적발하라고 만들어준 조직이거든요. 정확하게 부수를 조사해서 밝혀라라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임무를 방기하고 책임을 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지, 신문사가 이렇게 부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은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고소는 우리 임무로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못한 그런 공사원이나 관계자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ABC 협회에 대한 것만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조선일보 유료부수율이 95% 정도, 96%로 아마 가장 높고요. 또 이번에는 내부에서 ABC 협회 내부에서 조선일보와 공모한 그 증거가 있다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그 관련 법령에 이제 공범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조선일보가 특정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문체부 조사도 나왔지만 원래 24개 지국을 랜덤으로 조사해서 이제 부수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사한 곳은 8곳입니다. 그중에 이제 조선일보가 가장 차이가 많았고 또 조선일보는 A군으로 광고비 단가가 상당히 높은데요. 만약에 이 부수 공사한 것이 절반이 거짓이라면 조선일보는 B군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 차액만큼은 광고주나 정부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아까 기자회견에도 나왔지만 미국 한 신문사도 5% 속여서 200 몇십억을 광고주들한테 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엄정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일단 수사부터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게 야당 의원님들은 이제 참여를 혹시 안 하시나요? 네. 그거에? 야당 네네. 의원들이요? 야당 의원들은 사실 제가 이제 문체위에서 이거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했을 때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왜 이 시기에 이런 얘기를 또 꺼내느냐 오히려 반대 입장을 좀 표현하셔서 해석하기도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발을 하고 나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저희 이 기자회견 사실을 알고 더 고발에 동참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이 더 늘어나고 계세요.
그래서 의원님들을 더 충분히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더 많은 숫자로 고발을 하게 될 것이고, 사실은 문체부에서 나온 이 50%밖에 안 되는 조사가 사실은 문답식으로 임의로 해서 나온 결과이거든요. 지국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근데 사실은 저희는 그거보다도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강제 수사 절차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에 저희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그런 신속한 수사에 대한 촉구를 다시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압수수색은 ABC협회와 조선일보 모두에 다 해당해야 예, 지국에도 된다는 해야 될 것 같고, 뭐 수사의 방법이라든가 기법은 그분들이 잘 아실 텐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그 프로세스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사 촉구를 좀 더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했다라는 그 증거가 있나요? 어디요? 네, 그 조선일보 ABC협회가 아까 공모를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그래서 네. 조선일보를 지목하셨다고. 지금 네. 내부에 여러 가지 문건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현 협회장께서 사실은 퇴임 후에 본인이 고문으로 있을 곳까지 이제 마련을 해 두시고, 또 원래는 그 급여를 비용을 못 받으시죠. 근데 이제 그런 급여를 원래는 8,9천만 원 정도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한 4천만 원 정도로 깎인 정황도 있고, 그 증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장에서 이렇게 뭐 기재하거나 아니면 여기 또 내부 고발자도 계시니까 추가 고발장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론인들이 되게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종이신문의 이런 거짓된 영향력을 다 없애버리고 정말 인터넷에 어떤 뷰라고 하나요? 그런 거 등등에 의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골고루 국가 예산이 다른 신문사에게도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언론 생태계가 보존돼야 된다. 지금은 큰 뭐랄까요, 그 대어에 의해서 작은 언론들이 피해받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기사가 나왔었는데 네네. 문체부가 어제 그 예. 기자회견 발표를 하면서 네. 그 ABC협회에다가 이제 권고를 했잖아요. 네네. 그 부스 말고도 온라인 네네네. 트래픽도 이제 네네. 같이 이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겠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아무래도 좀 트래픽을 그 포함시키다 보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너무 이제 조회수 지상주의에 이제 매몰되지 않을까.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도 사실은 뭐 그 제목을 좀 과장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편집위원회라든가 거기서 좀 공정하게 사주라든가 다른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자유롭게 취재한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기사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투명해지고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요. 그 미디어 바우처나 그다음에 이제 언론진흥재단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내용. 포탈에 휘둘리는 신문사들을 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가 언론진흥재단 그다음에 정부 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게 미디어 바우처라고요. 지금 언론진흥재단과 그다음에 저희 의원실에서 과제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바우처를 이용을 하면 진짜 좋은 기사를 쓰는 기자와 언론사가 좀 더 이제 많은 돈과 이걸 벌 수 있게 포탈이 가져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저희가 정책 대안으로 내놓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체부에서 내놓은 대책 중에서 제일 제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온라인 트래픽을, 지표를 네.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약간 좀 반대 입장이신가요? 근데 저희 의원실은 그렇습니다. 그냥 온라인 트래픽을 지표로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죠. 미국의 ABC는 엄청난 다양한 지수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영향력이거든요. 그걸 이제 미디어 바우처나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그 영향력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그걸 이제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죠. 나중에 한번 토론회나 이런 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쪽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페이지뷰나 이런 트래픽 양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머무는 시간이 있어요. 듀레이션 타임이라고 해서 네.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전문지나 이런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신문은 굉장히 그 체류하는 시간이 길고 말 그대로 저기 하는 데는 뭐 10초, 5초 이런 게 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도 지표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꼭 페이지북만 갖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탈 뷰를 내리면 다 분리할 수 있거든요, 지금 기술적으로. 그래서 선정적인 기사나 이런 것들이 발을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연구 중에 있으니까요. 정책 대안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